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으로 6월 국회가 공전 중입니다. 국회가 회기 중임에도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와 안보 비상 상황에서 국회에 등원하지 않는 미래통합당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장 답답한 것은 미래통합당이 왜 정치를 하는지 정치의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리당락을 위해 국민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가치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추경 처리가 정말 시급합니다. 3차 추경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에 맞서기 위한 특수 추경입니다. 3차 추경이 통과되어야 일시적 경영난으로 실직 위기에 놓인 58만 명이 일자리를 지키게 되고 180만 원 수준의 월급을 받는 55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납니다. 3차 추경이 통과되어야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 중견기업의 융자 보증자금 40조 원을 긴급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원은 적기에 집행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파산한 뒤에 지원해봤자 사후 약방문일 뿐입니다. 3차 추경안이 지체될수록 국민의 고통만 더 커집니다. 3차 추경의 심사 지연을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3차 추경안의 6월 국회 통과는 우리 국민의 지상명령입니다. 미래통합당에 오늘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요청합니다. 코로나 위기와 안보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국회 정상화와 추경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국회에 복귀할 의지가 있다면 오늘 중으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을 지치게 하는 미래통합당의 시간 끌기를 더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에 양보할 만큼 양보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망구석도 아니고. 이제 국가 비상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집권당으로서 선택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지겠습니다. 국회를 정상화하고 6월 국회에서 추경을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즉시 돌입하겠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 함께 책임 여당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맞이하는 전자정부의 날입니다. 지능형 디지털 전자정부는 우리가 곧 만나게 될 미래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에 전자정부 로드맵을 구축해 공공 디지털 시스템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줄곧 UN 전자정부 평가 1위를 기록하다가 2008년 이후 투자 감소로 순위가 하락하면서 전자정부 수출도 감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자정부의 위상을 되살리기 위해 2018년에 전자정부의 날을 만들고 지능형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디지털 정부 시스템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의 디지털 기술은 큰 성과를 발휘했습니다. 출입국 관리와 검역 관리 시스템, 자가격리자 보호 앱, 안전신문고 등을 세계가 부러워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개방한 공공 데이터로 민간에서 코로나 지도와 공적 마스크 판매처 앱을 개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초연결 지능형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거버넌스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형 정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모든 공적 데이터 자산을 AI 빅데이터 기반으로 통합 관리하는 국가 지식망 플랫폼 구축도 서두르겠습니다. 전자증명서 발급, 복지 바우처 등 국가 문서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발급부터 디지털 공공입찰, 나아가 재난 대응까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적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은 범정부적 법령 정비와 제도 설계를 통해 아직 누구도 가보지 않은 디지털 거버넌스의 미래를 성공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정 21대 국회 첫 임시회 회기가 겨우 열흘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국회의 염원을 받아 탄생한 21대 국회가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며 표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나라 안팎 사정이 참으로 엄중한 국면을 맞고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반쪽 운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한시가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무엇보다 국난 극복의 핵심인 3차 추경 처리는 더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3차 추경 처리가 무산된다면 400만 명에 가까운 서민과 취약계층이 큰 고통에 직면할 것이고 경제 회복의 불씨도 자칫 꺼져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수많은 국민과 경기 위축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기업들에게 추경은 생명줄이고 위기 극복의 출발점입니다. 6월 국회 처리, 7월 초 집행이 3차 추경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비상 상황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추경 처리 지연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정상 운영을 가로막는 어떤 행위도 더는 용인할 수 없습니다. 6월 국회 회기 중 추경 처리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국회,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을지를 판별하는 리트머스 종이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은 1분 1초에 우리 경제의 운명이 걸린 매우 중차대한 시국입니다. 이번 주 내에는 반드시 국회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추경 심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국민의 인내를 더는 시험하지 않기를 미래통합당에 강력하게 충고합니다. 미래통합당이 끝내 이를 거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북한이 비무장 지역 일대에서 대남 확성기를 재설치하고 상당한 규모의 대남 전단 살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적대 행위 중지와 수단 철폐를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조치입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 움직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며 중단을 촉구합니다. 지금은 냉정하고 차분한 상황 관리와 함께 돌발적인 변수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일부 탈북자 단체가 여전히 대북전단 무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백해무익하고 시대착오적인 행위이며 접경 지역의 주민과 군 장병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경찰은 가용한 공권력을 총동원해 대북전단 무단 살포를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전단 살포를 강행할 경우 강력하게 강제 수사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철저한 대북 감시 체제와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줄 것을 정부와 군 당국에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3차 추경의 시급함과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만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잘 아시다시피 3차 추경 예산안이 제출된 지 20일이 됩니다. 1차 추경이 13일, 2차 추경이 14일 만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보다 속도가 확연하게 지금 떨어져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3차 추경 처리가 속도내지 못한 이유는 잘 알다시피 21대 국회 개원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와 유동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께 여야를 떠나서 국회가 참으로 면목이 없는 상황입니다. 3차 추경은 대부분의 사업이 각기 수요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급한 용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114만 명에 대한 1인당 150만 원의 지원, 두 번째로 실업자 40만 명에 대한 월평균 150만 원 실업급여 지급,
세 번째로 경영난에 처한 업체 58만 명 일자리 유지. 네 번째로 55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다섯 번째로 미래지향적 일자리 희망 12만 명에 대한 지원과 여섯 번째로 저소득층 4만 8천 명에 대한 가구당 123만 원씩의 긴급 지원.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100만 명에 대한 1천만 원 자금 긴급 지원 등 각 예산의 사업가 수요자들이 지금 추경 통과와 재원 자금 지급을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절박하고 간절한 많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 역할이고 정치의 소명일 것입니다. 또한 이라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21대 국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상일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래통합당은 허송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21대 국회의 신속한 개헌과 3차 추경에 협조하시면서 안보와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 소신껏 논의 처리하자고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했다고 나머지도 다 가져가라는 식의 투정부리탄 역대급 국회 보이콧하는 미래통합당의 행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자성과 국회 개헌에 적극 협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재수 선임부대표. 어제 서울고법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18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어제 공판에서는 특검의 수사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특검 측은 그동안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오후 7시께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드루킹 사무실 경제적 공진화 모임 이 사무실에 도착을 해서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오후 8시까지 경공모 측의 브리핑을 듣고 경공모 회원들을 강연장에서 내보낸 뒤 오후 8시 7분부터 5분에서 10분가량 킹크랩 시연에 참석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은 경공모 사무실에 도착을 해서 식사를 한 후에 브리핑을 들었기 때문에 킹크랩 시연을 볼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닭갈비 영수증은 김 지사가 참석했다던 킹크랩 시연이 불가능하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동안 특검은 닭갈비 영수증에 대해서 포장이 아닌 식당에서 직접 식사했다고 한 수사 보고서까지 내면서 이를 반박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된 수사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어제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닭갈비 식당 주인은 본인을 비롯한 식당 관계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고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던 사실이 특검 수사관의 수사 보고서에 담겨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법정에서 이 수사 보고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증언했습니다. 닭갈비 식당 사장은 본인들이 알고 있고 또 누구도 설명하지 않은 그 영수증에 대해서 특검 수사 보고서가 왜 그렇게 작성됐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보고서의 내용이 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는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작성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조속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회의를.